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 3월달에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각할 때는 2월 중순부터 움직이겠죠. 빠르면 2월 중순부터, 이게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3월 달도 FMC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연말로 갈수록 지금 QT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긴축에 대한 그 이슈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반쪽짜리죠. 그리고 중국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걔들이 경기 부양한다 하더라도 이게 글로벌 긴축을 이렇게 좀 긴축에 대한 악재를 상쇄시키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를 돌리는 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 아마 경기 부양할지 모르겠죠. 하게 되면 아마 양해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전인대에서. 그러면 전인대와 양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것들은 또 올라가겠죠. 아마 지금 그 중국 소비 관련주가 너무 빠져서 아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빼면 얘랑 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얘랑 얘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얘랑 얘는 대형주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계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장이 어떨 것인가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월 이전에 지수가 어디에서 진바닥을 잡을지 제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차피 3월 달에는 변곡이니까 그러면 지난주 저점이 저점일지 아니면 2400선까지 한 번 더 흔들지 이게 이제 언제 결정이 되느냐? 다음 주에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님 왜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땐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월 달에는 어차피 방향성이 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바닥 왜냐하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어차피 3월 다 초잖아요. 대부분 다 3월 초예요. 그 3월 초에는 어차피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진바닥을 찝든지 아니면 뭐 떨어지든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가 진바닥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전에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만기주에 아마 대충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중순 정도 되면 요거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 되게 똑똑했어요. 이런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이 더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대충 뭐 대선의 윤곽도 잡히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참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시장하고 금리를 보면 또 그게 금리가 그렇게 또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금리가 진짜 똑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조선주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자꾸 얘는 아직까지는 안 가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시간이 좀 꽤 걸릴 거라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빅베스, 이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빅베스라는 건 이제 손실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팁을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조선주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터지면서 상승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빅베스가 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손실을 계속 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이거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아직 조선주가 바닥에서 거래가 안 터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직도 빅베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고 이익 구조로 턴을 할 수 없는 형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조선주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상승하는 날은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차피 중국 끝났고요. 뭐 일본은 상대도 안 되고 어차피 글로벌 넘버원이죠. 근데다가 에너지에 대한 그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결국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 지배권을 러시아가 가져가기 위한 것들을 미국이 막느냐 안 막느냐 이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송유관을 뚫어서 이제 바로 가면 유럽에 대해서 러시아 이 천연가스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유럽 입장에서 보면 단가가 굉장히 쌀 수 있죠. 운송비용이 적어지니까. 대신에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패권, 지배력 이런 것들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꿈꾸고 있는 부분들을 저해하는 형태의 흐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옛날 같으면 천연가스가 이렇게 이제 부각되지 않는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석연료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탈탄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쪽 세계로 가니까 자꾸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표가 재생에너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혹시 대통령이 되면 주변에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고 안 쓰고 간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윤석열 대표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 대통령 되시면 또 바꿀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께 대통령 되더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두 분 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신재생 쪽은 제가 볼 때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2020년에 그리고 2021년도 초까지 너무 많이 상승.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려면 최소한 2년은 기어야 되거든요. 그런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조선주는 빅베스 때문에 단 한 번도
시세를 낸 적이 없죠. 제대로.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재생에너지 쪽이 간다면 조선주를 좀 반드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오랫동안의 그런 매물대를 점점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얘가 언제 빅베스가 다 틀고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가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도체 좋죠. 이번에 그 CES 세계 가전 박람회를 받으라도 정말 와 세계 가전 박람회 보니까 좀 놀랍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엄청나죠. 근데 그런 걸 다 구현시키려면 반도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다 구현하려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는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주도주라고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무겁죠. 물론 이제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믿고 가야 되죠. 근데 무겁죠. 그래서 아마 간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은 내가 볼 때 이번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수 때문에라도 중소형 소부장 중에서 이제 주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느낌이 기술주 쪽보다는 약간 이 새로운 섹터가 갈 것 같아요. 기술주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짠하는데 주도주가 나올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면 올해는 뭐 거의 다 만약에 이 테마주가요 분위기 잡고 가버리면 이건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대선 승리해갖고 만약에 5월까지 밀어서 분위 잡고 스마트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섹터잖아요. 분위 잡고 가면 이게 5월이나 6월까지 그러니까 한 2배, 3배짜리가 터질 수도 있죠. 왜냐면 시장에는 긴축 때문에 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주도주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 이런 것들 뭐 얼마 못 가는데 이번에는 정책 테마를 해서 그 전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부산도 그렇고 뭐 보성 파워텍 이런 것도 그 전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움직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러니까 테마주의 형태로 가는데 이게 분위기 잡으면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3월 초에 되면 이제 페드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시작해서 5월, 6월까지 이 섹터에서 좀 너무 장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올해 그러니까 좀 쌈박한 거, 좀 새로운 섹터, 그러니까 개인들 손 안 탄 거, 그러니까 개인들 손을 많이 안 탄 이 섹터가 아마 올해 또 생각외로 많이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시장에 모멘텀이 없으니까. 긴축이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나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어쩌면 3월 달 정도에 이게 만약 그때도 모멘텀이 없고 경기가 뭐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경기가 계속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상반기는 테마주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볼 수도 있죠. 물론 실적 대비 저평가 때 올해 실적 좋은 종목도 가겠지만 그보다 더 센 종목들은 테마주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요. 한 3월 정도 가까워져야지만 제가 볼 때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아, 그 전까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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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싹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쪽에서 싹 올라가니까 단기적인 매매. 한 2, 3일 코스의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스윙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2, 3일 올라갔다가 또 이 섹터 2, 3일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이 섹터 2, 3일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2월 말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윤곽이 딱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도주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자꾸 그 제가 그 전까지는 어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이게 초전까지는 그냥 이제 지금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2,400에서 한 2,8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박스권 장세가 될 거예요. 그나 아니면 2,500에서 2,800 사이, 아니면 2,600에서 2,800 사이,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2월 달, 2월 중순 말, 그 다음에 3월 초 되기 전까지는 종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제 유튜브. 졸겨 치면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상반기는 긴축이 시작되는 형태의 흐름이니까 더욱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는 요즘 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것들 중에 개인들 손 안 탄 거 있죠. 장외에 개인들 손 너무 많이 탄 거 말고. 그러니까 손이 안 탔는데 좀 새로운 거. 이렇게 손이 많이 타면 못 가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타면 절대 못 가요. 아까 지수도 그랬잖아요. 지수도 장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갖고 3천선 위에 너무 많이 물려 있으니까 이게 3천선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자꾸 손을 타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손을 많이 탄 종목들은 사실 가기가 힘들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을 안 타야지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보면 보세요. 이런 게 개인들이 손을 안 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을 안 타고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요거 나중에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안 타고 시세를 안 댔던 종목들이니까 그다음에 잘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손을 너무 많이 탔던 종목들은 일등주가 안 됐죠. 뭐 진단키트라는 게 또 자가 진단키트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너무 많이 탄 종목들은 못 가요. 주도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안 탄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올해 실질적인 게 뭐 그 실질적인 정책 테마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개인들이 손이 안 탔던 섹터 있죠. 아무래도 그 세력 애들도 이런 것들 손이 타지 않는 종목들 되게 좋아하겠죠. 손 탄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겠죠. 세력 애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손이 타느냐 안 타느냐의 게임에서 손이 안 탄 종목들 되게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저는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잠깐 1분만요. 제가 지금 물이 하나도 없네요. 물이. 예. 물이 하나도 없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물 한 잔 좀.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손을 타지 않는 좀, 좀 참신한 종목들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찾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 가장 중요한 형태의 패턴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들 참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적잖이 보여요. 이게 근데 시가총액이 대부분 5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조에서 5조 사이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 제 예상이 맞다면 올해는 시가총액 1조에서 5조 사이의 종목들이 2를 한번 칠 것 같아요. 이거 옐로칩이라고 그러진 않죠. 중형주 그룹들. 코스닥은 잘 안 보이고요. 거래소 쪽에 중형주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올해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코스닥이 1년 내내 10조를 샀는데 지금 올해 지금 벌써 2조 8천억 샀고요. 코스닥 개인들이. 그리고 오늘까지 합하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코스닥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개인들이. 도대체 이유가 뭐죠? 코스피구나. 깜짝, 예. 와, 미친 것 같아요. 3조 샀어, 3조를. 작년 1년 동안 10조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월 한 달 동안 3조를 샀어요, 3조를. 작년에 거의 3분의 1을 지금 1월 달에 다 사버렸습니다. 왜 이런 거죠? 저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정확한 그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코스닥 하신 분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연휴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종목을 찾고 있는데 중형주 중에서 올해 실적이 이게 3분기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1조에서 5조인 종목들 중에 코스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이 장에 많이 갔어요. 사실은 게임즈도 그렇고 대부분 다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코스닥이 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코스닥이 가면 보는 쪽이 스마트폰 관련주 정도를 보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를 제외하면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예. 그리고 저는 올해 환경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은 작년에 너무 많이 갔고 작년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좀 부담스럽고요. 환경 관련주하고 스마트폰 관련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이제 이게 요번에 이제 CES를 봤더니만, 그러니까 세계 가전 박람회를 봤더니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게 가상 인간,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라고 얘기하는데, 비서가 현실 세계에서 로봇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비서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람의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와, 그러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현실 세계에서의 그냥 이게 융합을 이렇게 해주는 형태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되게 재밌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전에도 그 생각을 대충 하긴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그러니까 가상현실하고 현실세계 융합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세계가 뭔가 하면, 스마트폰의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폰의 역할이 아닌 스마트폰의 역할이 새로운 역할로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이게 세계 가전 박람회를 보면 이거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메타버스라는 그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 그래서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어, 그 코스닥 쪽은 스마트폰 관련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요. 엔터주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저희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점에서 팔고 아직까지 저점을 찍을 때까지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종목이. 죄송한데. 예. 그러니까 올해 좀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싸서 되는 게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싸지만 실적이 올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여요. 다 그랬어요. 제가 보는 건. 예. 그래서 예,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2월 달에
지수의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제가 볼 땐 꼭 파생을 배워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꼭 배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파생은 꼭 배워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생각이고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2월 달에는 저희가 주식을 저희가 비중이 좀 적어요. 근데 주식을 좀 많이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이라면 2월 달에는 주식을 조금 더 많이 살 생각이에요. 기회가 되면. 예. 근데 이제 아마 새로운 종목으로 많이 사겠죠. 기존의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발굴한 종목으로 많이 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런 섹터 위주로 아마 가면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은 안 돼요. 종목에 대한 얘기는 안 되고 그 지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수나 아니면 업종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무방을 하면 당분간 이제 무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주 연속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들 관리만 당분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번 무방을 하더라도 18일 아니면 25일인데요. 25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래서 25일 날까지 하면 당분간 제가 무방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 방송은 당연히 안 하게 되니까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방송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경제TV 주일에 방송만 출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무방은 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 예. 그래서 이제 무방은 좀 작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됐고요. 3월 금리 인상하면서 지수 하방 가능성이 크게 가능성이 있는데 주식 매수 많이 하는 게 왜하지 않은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빠져도 2400선. 그리고 아니면 지난주 주봉의 저점? 네, 저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심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너무 공포스러워하면 그 다음 주식을 못 삽니다. 예. 그리고 좋은 주식 골라서 사겠다는데 뭐 걱정 있나요? 예. 그래서 그거요. 저는 제가 볼통 예일 때 제가 주봉 종가를 보거든요. 주봉 종가를 보는데 제 스타일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주봉 종가를 보는데요. 주봉 종가가 제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50% 그러니까 이게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주식을 매수하면 50% 수익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수익이 안 날 종목들은 안 들어갑니다. 제 스타일상.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정도 안에는 됐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하고 좀 달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하고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그 다음에 파생으로 이렇게 좀 짧은 기간, 파생은 이제 볼 때마니까 이제 수익을 내고 이런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주식을 좋은 종목 사면 주봉 종가상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라면 계속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파생으로 해치를 해서 그쪽으로서 이제 수익을 좀 뽑으려고 하는 형태의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라이브 방송 얘기 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50% 이상 보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 2일이나 3일 정도 가입해갖고 환불하고 이런 사람들 다 안 받잖아요. 지금부터 사는 거는 무조건 제가 50% 이상 수익을 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봉 종가상만 문제가 없으면 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목표 가액까지 가는 게 일단 목표죠. 근데 중간에 약간 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생으로 제가 해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익은 파생 쪽에서 내고 괜찮은 종목들이라면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형태가 아니면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 얘기일 수 있는데, 하나는 많이 안 빠져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전자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보합으로 이렇게 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의 삼성전자의 흐름은, 잠깐만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예.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은 안 세요. 정말 안 세요. 예. 전자가 나중에 또 혹시 시장이 뭐 하락 파동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렇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세게 받쳐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시장을 보는 형태에서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요. 이게 속임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 보면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아니면 크래프튼, 게임주,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뭐 계속 떨어졌던 주식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산업개발 7%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한 7%, 5%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 다 보면 낙폭과대주예요. 네. 굉장히 오늘 특이한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라고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실제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해요. 제가 오늘 장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딱딱 이렇게 집어주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왜 약하죠? 약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배당까지 발표해갖고, 더더욱 약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둘 다 약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지금 약하고 있어요. 특이해요. 이게 어떻게,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에서 올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한번 봐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요. 어, 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시장에서 나쁜 역할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팔면서 이걸 땡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라이브 방송 중 계속 강의만 합니다. 종목 사야 되는 거 얘기하고, 라이브 방송 중에 매수 사인 얘기하고, 파생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또 고민을 해보겠지만, 앞으로 이제 또 계속 고민을 해보겠지만요. 어쨌든 에너지 솔루션이든 상장하는 주식이든 간에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유리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이 계속 들어오면 블랙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 형태의 흐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자나 하이닉스를 저희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되게 심플해요.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네. 어렵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일 방송 들어오세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느낌상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서 이게 아마 전체 수급을 좀 교란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것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상장한 주식이요. 지금 이게 보혜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기간이죠. 예. 크래프도 마찬가지고요. 예.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보혜수 물량이 다 풀리면 요 부분도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래서 예,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하나씩 그냥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냥 올려놓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고 하나씩 제가 해드릴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물 차트에서 설 연휴 개입을 2월 중에 매우 올라가. 저희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 선물 매수나 매도는 제가 보는 그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서 선물 차트를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선물 차트 안 보고 대표님 선물 매매하는데 선물 차트를 안 보고 뭘 보고 하세요? 시가총액 대형주 차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차트를 다 보고 지수선물 매매를 하지. 그러니까 선물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선물 차트 보고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아마추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대형주 차트를 보고 선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예, 가입하면 내일 오후 1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년장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상반기 시장도 힘든데 내년장까지 제가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한 번 더 빠질 건가요? 나스닥은요 변동성이 심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스닥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시장하고는 서로 다르게 움직일걸요? 제가 계속 이 얘기는 했거든요. 벌써 어제 나스닥 3%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우리 시장하고 서로 연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이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스닥이 연속해서 또 한 10% 떨어지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막 3% 올라갔다 2% 떨어졌다 3% 올라갔다 2% 떨어졌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 안 미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나스닥하고 우리 시장은 나스닥은 고평가하고 우리 시장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는 좀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 시장이랑 같이 가려면 3월달 전인대에서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3월까지는 페드의 긴축적인 부분들이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뭐 중국과 서로 연동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3월 이후에 중국이 이제 강력하게 유동성 공고를 하면 그때 정도에 아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식 선물만 하게 있으면 그럼요. 저희는 지수 선물 하고 인버스가 지금까지는 메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식 선물도 해야죠. 근데 왜냐하면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주식 선물은 교육이 안 되면 하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지수 선물 점검 얼마 정도 준비하나요? 그거는 내일 교육에서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할 겁니다. 내일 파생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다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거금이 많이 점거금 요즘 많이 안 필요하던데. 파생 계좌에서 보니까 점거금이 한 3천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파생 계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 선물하고 주식 선물 다 해도 왜냐면 주식 선물은 제가 내일 설명하겠지만 레버리지가 되니까요. 다 해도 3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0이라 그러는데 주식 선물도 같이 해야 되니까 3,000처럼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놓는 게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위클리 옵션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옵션 안 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려고 옵션 포지션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옵션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파생을 23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파생을 23년 하면서 전국에 있는 파생 제야 고수는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약간 보태서 다 만나봤습니다.
파생의 전국에 있는 제약옷은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파생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개는 옵션과 ELW. 전 이거 100% 공감. 왜냐면 시간 가치니까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수 선물 단기 매매, 그러니까 단타라 보통 얘기하죠. 이것도 절대로 하지 말아요. 제가 만나본 파생의 제약 고수나 제가 23년을 하면서 느꼈던 거나 그래서 옵션하고 ELW하고 지수 선물 단기 매매에서 파생해서 수익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1년 이상 수익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나 내가 파생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거의 99%는 이거 하다가 다 패가망신하고 폐인이 됐죠. 저는 맨날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도시락 사갖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본인들 자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마시라고.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답이 나오는 일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더 이상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주식 선물 안 하고 싶으면 2천만 원만 하면 되죠. 주식 선물 안 하시면 2천만 원 하시면 되는데, 뭐, 작은 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좀 빡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간에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무 여유가 없이 빡빡하게 들어가면 이게 다 멘탈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게임이라서 힘들어요.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1,000만 원, 1,500만 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 매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좀 저희 방은 막 단타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여유롭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해지를 하시려면 2천만 해도 되죠. 2천만 원만 해도 됩니다. 근데 막 1,000만 원, 1,500만 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옵션이나 지수 선물, 단타나 ELW, 이거 안 합니다. 또 이렇게 가입하셔서 뭐,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합니다, 저희는.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 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조금은, 조금은 좀 파생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주식에 대한 해지죠.
그러니까 전업으로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예, 예. 제 경험상으로는 쉽지 않아요. 예. 내가 주식을 사놓고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하죠. 근데 일반 주린이들이 하기에는 아, 전업으로 파생, 이렇게 멘탈이 안 돼요. 멘탈 관리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파생을 해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멘탈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멘탈 관리가 확실히 안 돼요. 파생이. 예.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어, 근데 하다못해 이 지수 선물이나 주식 선물도 멘탈 관리가 안 되는데, 그 뭐 제가 또 이게 얘기를 자꾸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감히, 예, 또 막 옵션이나 ELW 가지고 막 합성 포지션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옵션이나 ELW 가지고 막 또 가끔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예. 못 이겨요. 옵션이나 ELW는. 안 돼요. 예. 제가 어, 정말 오랫동안 해봤는데 시간 가치를 다투고 있는 쪽은 뭐 합성 포지션 이런 것들은 뭐 괜찮죠. 옵션만 그려놓은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려놓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어, 옵션이나 ELW 참 이런 종목들은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답 안 나와요. 예.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저희는 지수 선물, 인버스, 주식 선물, 요렇게 내일 강의할 겁니다. 예. 예. 됐나요? 예. 지수 선물, 인버스, 주식 선물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예. 종가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장중에 매도를 할 수도 있죠. 주식 선물 강의는 좀 특이해요. 내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 강의는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요. 이게 승수제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종목은 많이 있는데 증거금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매매 방법도 좀 달라요. 그래서 주식 선물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주문 실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주문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예. 오늘 지금 강의를 하면 2월 이제 2월 18일이라 2월 25일 날 강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무방이 이제 25일 날 강의하는 거나 좀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한동안 못 하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 4시간씩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예.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좀 들으시면 좋은데, 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5주 동안 이제 8시 50분에서 1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실전 매매도 같이 합니다. 실전 교육도 하고. 됐죠? 예.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 코스피 전망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고요. 예. 예. 주식 선물은 손이 느리다는 건 뭐, 제가 개념을 몰라서 대답을 못 해주겠습니다. 단타는 저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게 매매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 간격사에서 뭐, 매수를 하라, 매도하라, 뭐, 그러니까 오늘 종가 전까지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타처럼 굉장히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ARS 전함 3일 더 주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덧붙인 거예요. 원래 4주인데 휴일도 있고 이래서 5주를 덧붙였기 때문에 교육은 ARS 하면 3일 더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딱 정해진 가격을 딱 기간을 딱 설정시켜 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한 달 정도 듣고 정말 강의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5만 원 할인 쿠폰을 줍니다. 교육 상품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USB에 내일 강의 자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자료 녹화 그거 저희가 매일은 녹화가 다 되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다 녹화됩니다. 근데 USB에 들어간 내용은 제가 이론 강의했던 것만 USB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싸죠. 52만 원에 5만 원 할인 쿠폰을 주니까 싸죠. 여러분들 포인트까지 다 포함시키면 한 40만, 뭐 4만 원, 3만 원에 결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일 오후 1시까지, 1시 전까지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은 파생강이라서 좀 더 웬만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개인적으로. 예. 웬만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죠. 아마 이제는 한 2년 동안은 이런 박스권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가면 오늘 받은 쿠폰은 오늘 사용 안 되죠. 다음번에 사용되죠. 예. 오늘 사용 못하죠. 다음번 연장 결제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여기서 한 박스권 장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 2년은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지금. 예. 이렇게 이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최소 2년 정도는 계속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종목들을 조금 더 저는 2월 달에 이제 종목을 다 이제 저희가 편입을 할 건데 2월 달에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종목을 다 편입할 건데 좀 높이 준다 하더라도 좀 편입을 할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주도주는 좀 많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새로 바닥에서 이제 개인들 손 타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좀 참신한 종목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이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신한 종목들 좀 찾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리고 예. 진짜 삼성전자가 못 가네요. 예. 지수가 최근에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반들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자가 진짜 약하네요. 이게 왜 약한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삼성전자 안 갖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가 미스테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다 잡아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 이러면 올해 지수도 변동성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그게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 코스피 200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코스피 차트를 좀 더 봐야 되겠죠. 그 제가 왜냐하면 선물 차트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것도 있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2위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급도 왜곡이 되죠. 시세도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가지고 파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아까 선물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차트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파생을 하기 위해서. 그게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하는 형태는 어, 오늘 삼성전자가 되게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상보다 전자가 되게 약하네요. 야, 굉장히 약한데요. 어,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배당도 높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반도체가 셀 줄 알았거든요. 시장을 잘 받쳐줄 줄 알았는데 와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와 저게 진짜 수급을 거의 갉아먹네요. 어, 기관들의 매수가 다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예. 와 연기금은 뭐 연기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이게 예 그렇게도 하겠죠. 엔솔은 주식 선물 종목이나 근데 정말 그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연기금이 작년에 우리 증시에서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보시면 연기금이 예, 작년 2001년도에요. 20 그러니까 24조나 팔았어요. 24조나. 그러니까 외국인만큼이나 연기금이 팔았어요. 이게 시장을 파쳐야 되는 인간들이. 근데 연기금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4일째인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000만, 그러니까 누적으로 제가 볼게요. 예. 오늘도 이거보단 더 많이 산 것 같은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3조를 샀네요. 3조. 와. 그러니까 시장을 안 받치고 이쪽을 다 사버리네. 그 시장을 연기금이 안 받쳐요. 이거는 진짜 욕먹을 것 같은데. 또 걔들은 또 걔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와,
이번에 연기금이 작년에 거래소를 24주를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얘들이 안 사요, 지금. 올해도 안 삽니다, 지금 연기금이. 조금 사는데 이거 전부 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연기금은 거의 뭐, 그러니까 얘네들의 LG 에너지 솔루션 3주를 샀다면 다른 걸 또 3주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희한한 짓을 해요, 얘네들이 요즘. 굉장히 특이한 짓을 합니다. 예. 예, 선물은 내일 하시면 되고, 예. 선물은요, 한 번은 배워야 돼, 한 번은. 예. 한 번은 배워야 돼. 특히 주식 선물 같은 건 한 번은 배워야 돼. 예. 지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한 3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싫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음봉에서 거래가 났는데 양봉이 거래 없이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예.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이제 이게 코스피 200 편입되면 공매도에 또 집중 타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인데 공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죠. 예. 자, 제가 이제 3월 달에 중국 소비 관련주를 조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체 낙폭과대하니까 이제 좀 올라올 수 있겠죠. 뭐 호텔 신라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주식을 싫어합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와요. 예. 코스맥스도 그렇고 호텔 신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반등이 의미가 없다는 게 사실은 전자 같은 거 저런 걸 땡겨야 되는데 저런 걸 못 땡기고 다 낙폭과대 종목들 땡기네요. 이게 참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예. 전부 다 낙폭과대인데요. 오늘은. 예.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CJ CGV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그다음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예. 호텔신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낙폭과대 주종목들이 계속 올라와요. 오늘은. 어. 그 와중에 카카오는 또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가 쪽에 상위 종목들은 거의 못 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못 가고 있고, 카카오도 못 가고 있고. 야, 그러네요. 조금. 예. 예, 내일 못 들으면 USB 강의 저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주식 강의하고 다 포함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은 1차는 낙폭과대주가 올라갈 거고요. 주가 반등할 거고, 이번 반등.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안 떨어진 종목들은 이제 이번에 많이 못 올라가겠죠? 2차는 이제 추세 종목, 그러니까 올해 주도 종목. 주가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가 단기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가 단기에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일단 낙폭과대주가 먼저 반등하고, 그다음 이제 낙폭과대주 반등하고 나서 지수가 이제 이중 바닥을 찍든지 뭐 어떻게 찍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올해 주도주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예. 그런 형태의 흐름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파생은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 안 될 때는 그 해지의 개념이라도 배워놔야 돼요. 주식 선물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주문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문 실수가 아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배우면 주문 실수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파생은 주문 실수와의 싸움이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문 실수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실수만 이게 파생 주식 선물은 줄여도 거의 한 주식 선물 중에 한 50%는 다 배웠다 생각. 왜냐하면 주식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승수제도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S건설의 매입가가 이렇게 10주를 매입하면 곱하기 승수 10을 걷어갖고 380 주식은 10주 하면 38만 원이잖아요. 이건 380만 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식 매수하듯이 주식 선물을 수량을 이렇게 적으면 계속 이게 오류가 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손에 좀 익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일 강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내가 1,0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주식 선물도 1,000만 원치만 내가 주문 실수라도 1,000만 원치만 살 수 있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주식 선물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상관없이 아예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니고. 여기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탁 점검이 13.50이고 유지 점검이 9%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가 1,000만 원 깎고 삼성전자는 1억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어서 뭐 1,000만 원치만 사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억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실수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주문 실수만 안 해도 주식 선물은 되게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수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지수 선물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단타를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냥 지수 선물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최소 이렇게 나는 파동만 타이밍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이런 포인트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단기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매수는 주식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굳이 지수 선물해 갖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식 매수가 안 되니까 대안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 전업을 하신 분들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제 경험상을 보면 지수 선물은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수 선물만 전업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아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이게요, 제가 파생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성 매매라고 보통 얘기하는 추세 매매라고 방향성 매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방향성 매매할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추세를 익숙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를 하고 지수가 떨어질 때 매도해갖고 공매도예요. 이거는 매도를 해서 수익도 내고 매수를 해도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자칫 정말 왜 힘든가 하면 추세 매매를 하다가도 이게 자칫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양쪽을 다 따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꾸 타이밍 매매를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제가 습관을 정말 처음 할 때 되게 잘 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누적으로 수익을 해보니까 지수 선물은요. 매도만 하는 것이 수익이 훨씬 좋아요. 저랑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매도만 하시는 게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하다 보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양방으로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양방으로 다 먹냐 그러니까 아니 올라갈 때도 먹고 떨어질 때도 먹으면 수익이 2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수익 2배 되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벌었던 거 다 까먹죠. 근데 진짜 선물 딱 보일 때만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유 그거 지겨워서 어떡해요. 아유 20포인트 이상 나오는 패턴 파동이요. 1년에 몇 번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10번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지수 선물 단타를 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논리가 그거예요. 아니 어차피 파생하는 게 떨어지도 먹고 올려도 먹고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패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누가 그런 얘기 했을 때가, 저 사람 정말 주식을 잘한다라고 했던 게, 주식은요, 제가 해봤어요. 너무 싸게 매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해져요. 그 주식은 좀 비싸도, 조금 비싸게 주고 매수하더라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정확하게 28일 목요일 날이었어요. 혹시 여기 누가 저한테 질문했는지 모르겠죠. 우리 그 유료 회원님 중에 한 분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날 지수가 90포인트 하락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지수 선물 매도하고 인버스 2X를 저희가 왜냐하면 3천서부터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분을 모두 이익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90포인트 떨어지는 날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이익실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옵션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그분하고 똑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 구간보다 더 많이 하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수를 반등시키면서 이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하면 매도도 똑같고 매수도 똑같은데요. 지수로 얘기하면 내가 주가가 10,000원짜리를 얘가 15,000원까지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00원까지 올리죠. 20,000원까지 올리고 2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떨어뜨리면서 이익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물량을 던지면 지수가 빠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얘기도 맞죠. 저는 그거는 정말 정말 좋은 얘기고 정말 정말 좋은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과하다 싶으면요. 일단은 매도든 매수든 이익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90포인트 처음으로 하락하는 날, 이런 날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은 과하지 않고 이건 시작인 날이고요. 마지막 하락 클라이막스에서 90포인트 떨어지면 이건 과하죠. 그럴 때는 이익실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매매를 할 때는 이, 이,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준이. 기준이 양방향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계속 내가 이렇게 내가 매도했다가 매수로 또 수익 내고 매도했다가 매수로 수익 내고 이러면 이게 양방향이 이게 패를 다 이제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를 좀 드리지만 지금도 얘기를 좀 가끔씩 이제 그런 주변에 있으면 얘기를 좀 드리지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가능하면 지수 선물은 양방향 매매,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양방향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의 큰 흐름에서 볼 때까지만 하십시오. 매일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금 안 보이는 구간에서는 흘려버려요. 내가 자꾸 급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속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가 조금 안정화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도 쪽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둘러 봐야 멘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싸요. 2,700. 그리고 제가 어제 이번 지수가 어느 지수 때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700선 후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2,700선 후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가 생각보다 이번 시장의 반등을 못 이끄네요. 낙폭과대 종목도 거의 다 움직이네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낙폭과대준 추세가 어차피 하락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니까 다시 꺾이더라도 굉장히 힘없이 떨어지잖아요. 원래 추세가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세게 나와야지만 그게 안정적이거든요.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뭐 1%, 0.95 뭐 그 정도. 야, 이건 정말. 조금 제가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수 선물이나 인버스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90포인트 이상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또 지수 선물이나 지수 선물 매도나 인버스 매수를 저희가 해야 될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일 때까지는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서두르잖아요. 어차피 10포인트 이상 안 나오려면 매매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치든 인버스를 사든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나오는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작은 파동 무엇을 맙니까? 오히려 큰 파동을 더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매매는 저희는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파생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린이들은 지수 선물하고 주식 선물만 배우세요. 인버스는 어차피 다 쉽잖아요. 가르쳐 드리겠지만, 예. 인버스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지수 ETF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내일 주식 선물하고 좀 잘 배워 놓으세요. 지수 선물하고. 요거는 아마 배워 놓으면 되게 많이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예.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됐죠? 예. 지수 선물을 한다니까요. 아까부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안 보셨나요? 아까 얘기 드렸죠. 저희가 이번에 아까 제가 지수 선물을 처음 하신 분이 2개 해갖고 일주일 만에 1450에 1470을 먹었다니까요. 수익을. 그 지수 선물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지수 선물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저희가 1450에 1470 이렇게 먹었다니까요. 크게 봐서 일주일 만에. 예. 한 계약, 2계약 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예. 롤오버를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지수선물이 만기가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다 끝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는 지수선물로 해지를 걸고요. 주식은 좀 줄여놓고 이제 이번에 2월 달에 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안정을 잡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주식을 다 사놓을 것 같아. 2월 달에. 3월 달에 떨어져도 2월 달에 다 사놓을 것 같아. 한 70%는 사놔야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 회원들한테 약속했던 게 주식 비중 70%에 파생 30%. 그러니까 파생을 사는 물량은 꼭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현금이 한 1억 있으면 주식 계좌에 70%, 7천만 원 넣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넣고 이렇게 하면 되죠. 파생 계좌에. 그렇게 하면 대충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세요. 네. 또 질문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네, 내일 어차피 교육은 1시에 시작합니다. 이제 없죠? 네. 질문 없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또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 예. 자, 올해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막 100포인트 이상의 변동성은 위로 갔다 아래 갔다 위로 갔다 아래 갔다 계속 그럴 거예요. 수시로. 야, CJCJ 보면 12%죠. 근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추세가 보세요. 상승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휴, 저는 이런 게 진짜 답답한 거죠. 예. 하나도 없어요, 상승이. 예. 똑같은. 야, 이 지금 무시무시하죠. 예. 자, 어쨌든 간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와, 오늘도요. 너무 신기한 거 보세요. 수급이요. 이 정도 수급으로 지금 이게 41포인트를 올려요. 와,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수급으로 41%를 땡긴단 말이에요. 와,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공백 상태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막 이렇게 막 땡겨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저희는 하여튼 지난주 목요일 날 지수 선물이나 인버스는 다 지금 이익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중으로,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해지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에너지가 뭐 5% 간다고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지수는 낙폭과대 종목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늘 지수를 다 땡겼다고 보시면 돼요. 낙폭과대 종목.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나토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가 다 떨어져 갖고 이게 지금 다 땡기면서 시장을 땡겨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시장을 땡겼는데 전자가 생각보다 시장을 안 땡겨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